다양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이번 주부터 8시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총 시간도 3, 4분 정도 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대 핵펀치 정청래입니다. 핵펀치. 오늘은 어떤 핵펀치를 날리실지 기대가 되고요. 일단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한다. 아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당하고 산다. 그 주장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전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지는 않다. 만약에 대통령실이 근데 이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 예. 폭로된 내용에 보면 도청 당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청을 당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말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청당하지 않으면 이런 정보가 새나갈 수 없다. 김성환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가 그냥 뚫린 거 아닙니까? 그걸 도청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것은 도청 당한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정부의 대응도 경악스러워요. 미국 당국과 뭐 협의하겠다? 협의가 아니라 항의를 해야 되죠. 강력하게. 그리고 이 정보가 어디서 했는지 그 진원지를 빨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피부와 같은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뚫렸느냐, 그리고 언제 발표하느냐, 뭘 발표하느냐, 어디까지 발표하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보가 무너졌다, 휴민트가 무너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휴민트는 사람에 의한 정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루는 정보는 모든 게 다 정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뚫렸느냐 그걸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국회 정보위 2년을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졸속 이전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제 추론과 점검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뭐 불순물이라는 것은 도청장치 이런 게 끼어들어서 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뭐 차량 뭐 도청장치 삐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있잖아요. 먼지까지 다 점검해야 됩니다. 먼지까지 다 점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통 예. 뭐 모스크바 사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모스크바에 미국 대사관을 졌는데 자꾸 뭐가 새고 도청장치 비슷한 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하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다 부수고 미국에서 모든 자재를 공수해 와가지고 새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벽 안에 도청장치가요. 무슨 뭐 핸드폰처럼 큰 것도 아니에요. 좁쌀만한 거거든요. 육안으로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새로 미국에서 모든 자재를 다 갖고 와가지고 새로 지었거든요. 모스크바 대사관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무슨 돗대기시장 같았다. 그리고 들어가는 인부들이 신원주의는 제대로 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쓸려 들어가서 혹시 이 도청장치가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점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하고 한 100m 거리에 미군 기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용산 미군 기지. 그런데 요즘은 직접 뭐 칩을 씹는 것처럼 도청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기는 몇백 미터 안에서 예를 들면 유리창 떨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포집을 하거든요. 70년대부터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할 수 있는 기술 대부분 다 알려진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 집무실 반경 1km 이내를 뭐 점검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게 실제로 또다시 뚫리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는커녕 미국의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뺨을 맞았는데 때린 사람은 비율을 맞추고 때린 손바닥 괜찮습니까? 뭐 이런 정도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이따 김준영 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횟집 만찬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 한 장의 사진, 예.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 어떤 걸? 우선 예.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 같은 경우는 극비 보안이거든요. 근데 보안이 뚫린 거예요. 예. 지금 용산 집무실이 미국에 의해서 정보가 뚫린 것처럼 보통 대통령 그런 만찬 같은 경우는 다 비공개 아닙니까? 예. 근데 비공개가 지금 공개됐잖아요. 이거는 보안 관련자들, 경호 관련자들 정신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사가 풀리고 다 뚫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진 찍은 각도를 한번 보세요.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약간 위에서 찍었던데. 위에서 찍었어요. 예.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무슨 첩보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테러 분자라든가 거기 사진 찍는 이슈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는 국가 안보예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고 뭐 좋아하고를 관계없이 국가 안보, 국가 보안상이거든요. 이게 뚫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걱정스럽고 예. 또 하나는 뭐 사람들이 많이 뭐 조폭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일 겁니다. 그런데 인사는 보통 안에서 하고 빨리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서 인사할 건 다 하고 것들. 안에서 굿바이 하고 예. 대통령은 빨리 차를 타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장소를. 그리고 차도 보통 요인들 보면 차 한 대 움직이지 않죠. 서너 대씩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감각이 없는 정부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랄지 뭐 협체장이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협치는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밖에까지 와서 인사를 하면서 협치를 합니까? 위험하잖아요. 도열할 필요는 없었다. 도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도열하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조폭들이 상대방들 지나가는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세다.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 장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찍힘을 당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미지 관리는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폭 정권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죠. 보안의 관점. 보안의 관점. 예, 보안의 관점은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똑똑하시군요. 이미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강시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이 있었고, 네. 이재명 대표, 현 대표와 만났고, 그 이후에 또 이낙연계 싱크테크는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이 있었단 말이죠. 연대와 공생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네. 아, 최근에 뭐 나왔던데, 언론 보도에. 그건 보안이 유지가 잘 되고 있나 보죠. 아.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처음 들어요. 진짜로?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신경민 전 의원이 유튜버 저질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정치는요. 대중의 이슈를 대중연으로 대중에게 직접 말하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된다.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예.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 영호남 지역감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티 많았죠. 근데 그걸 네. 잘 관리했고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요. 부직갱이들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척지고 적이 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값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저희 동네 다니면은요 이러저런 욕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요. 전 지역구에서 한 번도 언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예요 본인한테. 그리고 지지자 유권자와요 정치인 국회의원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긴지 아세요? 정치는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싸우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예. 지지자들 향해서 이런 모욕적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있으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냐. 욕을 하면 예. 내가 왜 욕 먹지? 예. 먼저 정치인이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시청률 청취율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점검하지 않습니까 다. 내부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 개선하지 않습니까? 예. 시청률 청취율이나 정치인들 인기도 표나 이게 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낙선했으면 왜 낙선했나를 곰곰이 따져봐야지. 표 안 찍어준 사람 욕할 겁니까? 그렇게 또 말하실 수가 있겠네요. 김기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덕담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채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덕담은 덕담으로 예. 받아들이자 이런 거고요. 예. 정치인들 하면은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진짜 저 존경합니까? 저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 있잖아 하나만 하는 얘기. 동쪽에 해 뜨고 서쪽으로 해진다. 이런 예. 얘기 필요 없는 얘기고. 정치인들은 그냥 의미 없는 덕담을 많이 합니다. 출국 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할 두 일이죠. 분이 알아서. 두 분이 알아서. 그럼요. 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네. 민주당은 저 원내대표는 누가 지금 유력합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지도부지 않습니까? 예. 누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말하시구나.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그러시구나. 때문에 예. 다들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뛰고 있다. 네. 누가 돼도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당선 때 77.7%로 당대표 됐고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10%가 더 올라가고 지지도가 예. 당대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대세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바뀌고 누구 한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동차에 한 10,000개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펑크라면 다시 펑크 떼우고 예. 뭐가 하나 나사가 빠졌으면 끼우고 이게 마치 민주당이 자동차와 같은 거거든요.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정당이 아닙니다.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단 말이죠. 네. 막판에 뒤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당 쪽에서도 네. 그 윤재욱 의원이 TK 출신이고 이렇게 되면은 야당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윤재욱 대표가 어제 본회의장에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는 사이여가지고 예. 같이 상임위도 하고 예. 그 오기 전에 저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윤재욱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보기 드물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될까? 그것이 이제 문제죠. 자유가 보장될까? 네. 예. 억압당하지 않을까? 그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내대표, 사기 원내대표는요. 예. 항상 비주류에서 뽑힙니다. 당대표와 반대쪽에 있는 내지는 견제해야 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윤을 견제해야 된다. 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친윤으로 분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당 지도부 계열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계열은 네. 아무도 안 나왔다. 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나는 당 지도부를 견제할 거야. 당 대표를 견제할 거야. 이렇게 보통 이제 선거운동 하죠. 그러니까 다 비명계다. 아니 비명계다 친명계다 그거 아닌데 선거운동을 그렇게 합니다. 선거운동을 그렇게 한다. 네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광훈 목사가 발목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발목이 시큰시큰할 것 같아요. 너무 그 정광훈 목사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잡힐만 하니까 잡히는 걸 거고 잡힐 일을 많이 했나 보죠. 근데 저렇게까지. 신세를 많이 졌나 보죠. 정광훈 목사.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입을 닫으시오라고 대표가 이야기를 한달지 아니면은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차라리 해가지고 당원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일정한 종교에서 특정 종교에서
들어와 있으면 좀 색출을 하자.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일 텐데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예. 정리를 하면 좋죠. 예. 근데 그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슨 이유로 나를 당원에서 잘라? 그 양심의 자유에 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분들이 위헌 소송하고 그러면 아마 받아들여질 거래요. 그럼 어떤 내가 종교를 믿든. 국민의힘 입당했는데 예. 나를 무슨 근거로? 그럼 육하원 측에서 내가 잘려 나가야 되는 강제 탈당 당하는 제명당하는 이유를 대봐. 그러면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국민의힘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소송의 우려도 있고. 네. 그 사람이 정원 목사가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김기현 대표는 딱 그 정도에서 멈춰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 신세를 많이 졌거나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예산값 내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값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방통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은 임명이 되긴 시키긴 할까요?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 예. 결혼이 생기면 즉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이 5명이거든요. 이거는 예. 2007년도 방송통신 제가 법을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법안 소위하면서. 예. 그래서 5명이고요. 위원장은 여당이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야당 몫이고요. 그리고 이제 3명이 상임위원인데 이렇게 돼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예.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3명 중에 2명은 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 즉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7월 말까지 임기거든요. 이제 지금 뭐 쫓아내려고 온갖 지금 압박을 다 하고 검찰 수사하고 막 그러는데 예.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당시에 여당이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예. 근데 지금 여당이 또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록이 2-3달 전에 원래는 3대2가 되는데 2대3이 되는 거 아니냐. 숫자로 한 2-3달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 7월에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면 한꺼번에 하지 않을까? 한꺼번에 할 것이다. 네. 예, 끝까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인데. 예. 그럼 이건 또 이제 인사 거부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네. 아니 자국 국회나 국민에 대해서 거부권, 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 좀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좀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도 자국민에게만 강해. 예. 외국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방한통수 정권입니까? 방한통수 정권이다. 네. 여당이 지금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좀 타협점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없습니까? 줄줄이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예.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하와이를 쫓아냈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도 거의 그런 셈이고요. 예. 박근혜 정권도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상당히 수위가 높으시네요. 결국 감옥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되고. 예. 홍준표 대구시장 그 생방송 인터뷰 중에 전화를 끊었는데 그거는 의원님은 안 그러실 거죠, 혹시? 아니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예. 홍준표 시장은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된다. 앵커와 홍준표 개인의 감정 싸움이어서는 안 되지 아니고. 않습니까? 듣는 네. 청취자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그건 예의가 아니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인 말씀대로 예. 본인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